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에 밀려서 책을 안 읽는 시대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게다가 대형 서점 또 온라인 유통 이런 것 때문에 동네 책방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아주 독특한 책방이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책방 주인은요,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좀 기억나시죠? 이런 유명 광고 카피를 만드셨던 광고인 출신입니다. 그 광고 회사에 여성 최초로 상무 부사장까지 올랐는데 사표를 내고 나와서 몇 년 있다가 참 이상한 책방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사연을 들어보고자 초대했습니다. 최이나 책방의 최이나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방에 본인의 이름을 딱 걸었어요. 네. 좀 민망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뭐 다른 제목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뒤에 누구가 한다가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전면적으로 나서고 네. 그러면 저도 좀 더 진지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큰 책방이 아니라 동네 책방은 주인장들의 개성, 생각 뭐 이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름을 거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지고 하겠다. 네. 네. 동네 책방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좀 네. 되더라고요. 네. 몇 평 정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70평 되고요. 책은 지금은 시작할 때는 한 5천여 권으로 했는데 지금은 더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얼마나 됐죠, 지금? 8월 18일 날 열었어요. 8월 달. 네. 그러니까 이제 석 달 남짓? 손님 많습니까? 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느 날은 많아서 야 이제 이렇게만 가면 되겠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푹 꺼지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건물 4층에 있다면서요? 네. 이게 길 걸어가다가 이렇게 딱 책 꽂혀 있는 게 보여야 이른바 우리 옛날 머릿속에 있던 네. 동네 책방인데 네.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1층이면 또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책방을 처음 열 적에 단지 책 파는 걸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희 책방의 슬로건이 생각의 숲을 이루다. 생각의 숲. 숲을 이루다. 네, 네. 그래서 그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이제 첫 출발은 책인데 책 외에 강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때로는 무슨 그게 음악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책을 중심으로 한 행사일 수도 있고 책 모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공간에서 책, 생각, 뭐 이야기 이런 거가 오가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규모도 좀 컸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네. 객석에 앉아서 이렇게 공연도 보고 하려면 네, 규모도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공간의 느낌이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나무 느낌도 많고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주 적합한 데를 찾은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4층이었고 네. 그래서 걱정은 처음에 했는데 저희는 보니까 오다 가다 그냥 들어오시는 분은 좀 적고 아직 미리 일부러 알고 찾아오는 분들. 네,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왔다 가신 분의 소개, SNS 이렇게 해서 이미 거기 가봐야지 그렇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강연회, 공연회를 지금 계속 합니까? 많이 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씩 그런 걸? 이제 지난 10월 달에는 한 열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네. 했어요. 네. 예. 강연, 또 공연, 콘서트, 네. 콘서트.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작은 모임, 또 뭐 북토크, 네. 11월, 12월에도 계속 합니다. 하루하루가 재미있으시겠어요? 고단하지만 재미있습니다. 네.
원래 책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했는데요. 아주 다독가는 아니에요. 그냥 다만 저 개인이 아니죠, 시간을 보내는 거를 보니까 그래도 제가 책을 들고 있을 때 제일 즐거워하더라. 네, 어려서부터 그러셨어요? 네. 어떤 책이요? 책 중에서 장르만 보면 소설 쪽 아니면 저는 역사책이나 역사책? 사회과학류, 이 사회에 대한, 네, 이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학교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공은 정외과 정치학을 했어요. 그럼 뭐 전공부터 사회과학이시고. 네, 그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 자기 전공 분야와 지평을 자꾸 넓혀서 네. 사회과학 그리고 그 사회과학에서 해결 못하는 게 과거 역사 속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네. 대한 책. 네. 정치인이 되셔야 되는. 아유, 그건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뭐 현실에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건 다른 거니까. 광고회사는 언제 입사하신 거죠, 그럼? 84년 1월 입사합니다. 원래 광고회사를 가고 싶어 아니요. 그럼요. 어쩌다. 그 전에는 뭐 하시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기자를 꿈꿨었고. 기자.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 많고 사회과학 많았고. 책 좋아하시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고. 근데 기자고시에 낙방하셨구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보니까요. 제가 계획하고 뭐 이런 거는 크지 않은 것들, 제 인생에서. 그리고 큰 것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냥 운명적으로. 예, 운명이라고 그냥. 어쩌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혼자 좀 해보는데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제가 기자를 하다가 광고를 했을 때 이게 그렇게 기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르지 않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 기자와 광고가.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자 했던 일들이 몇 번 바뀌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제가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를 한다는 그렇죠. 것이나 뭔가를 써낸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책방의 일도 처음에 이제 이 책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책방을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이 네. 이 책방의 실은 제일 핵심이 뭐냐고 보면 기획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책을 갖다 놓을 건지부터가 기획이고 그렇죠. 강연도 기획이고. 예. 생각을 어떤 주제로.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별로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광고회사에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저희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수 선배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입사해서 6개월쯤 됐을 때예요. 토요일 날 퇴근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와봐. 그래서 갔더니 어렵게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당신을 6개월을 지켜봤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별 재능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아주 모진 분이네요. 모진. 선고였죠, 선고. 그렇죠. 네. 사형 선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엉엉 울면서 집에 가는데 생각한 게 이거 도저히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선배가 나한테 너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한 건 뭘까? 보니까 광고는 끼고 감각이고 순발력이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한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봐도 저는 그들이 얘기하는 감각이나 끼나 뭐 이런 면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나만의 것이 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될 대상이 뭐 10대 소녀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감각만 가지고 어른들을 설득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과연 정말 나한테는 이 일을 잘할 소양이 뭐가 없을까?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거듭하는데 제가 결심을 한 게 좋아. 그러면 당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해서도 통한다는 걸 내가 보여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한 것 같아요.
몇 년 걸렸습니까? 뭐 짧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작은 것들이 제가 했던 게 좀 괜찮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쨌든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뭐가 괜찮은 게 돼가 한 10년쯤 되니까 됐어요. 10년. 예. 거기서 그 내 방식은 뭐였습니까? 끼와 감각과 순발력이 아닌. 그러니까 저를 이제 칭할 때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추얼리스트라는 얘기를 해요. 개념을 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만드는.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표현이 굉장히 새로워야 되거나 색달라야 돼라는 게 중요한 프로젝트는 굳이 저를 찾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이 과제가 단지 뭐 표현을 달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컨셉이 달라야 되고 네. 이런 거라면 이제 저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뭐 통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그런 것들, 아름답다. 네, 이런 게 나오는 거군요. 나온 거죠. 어. 예를 들면 뭐가 있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라든가, 보여주세요. 또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정말 개념적이군요. 그런 거. 그러니까 들어보면 네. 아주 새로워는 아닌데, 음. 맞아. 이거 공감이 돼. 설득력이 있어. 그런 걸 만들 때 퍼뜩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고민을 오래 하시는 하죠. 거고 예. 거기에 책이 많이 도움이 되는 도움이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후배들도 저한테 많이 묻겠죠. 어떻게 하냐. 두 종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평소에 보고 들은 거, 제가 느낀 거, 경험한 거, 이런 거가 한 켠에 이렇게 채곡채곡. 근데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게 눈으로만 보고 끝내는 거가 아니다. 볼 때 똑같이 보는데 이게 크네 작네가 아니라 이건 왜 클까? 이건 왜 작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의미가 뭘까? 이게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프로젝트가 이제 오면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뒀던 것 중에 뭐하고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게 발효되는 순간이 아닐까. 발효. 네. 네,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김치 익듯이.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다르기도 하면서 설득력도 있고 공감이 가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광고의 명카피는 발효 과학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지나 인정받으신 결과가 네. 그쪽에서는 최초로 여성 상무되고 부사장까지 오르셨어요. 네. 그죠? 근데 부사장은 근데 이제 저는 네. 제가 이제 84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4년이 지나면 누구나 시키는 대리 진급조차 저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대리조차도 최초의 여성 대리, 뭐 여성 차장 뭐 이랬어요. 때문에 임원이 된다는 거는 언감생심이었고 애초에 그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저의 욕심은, 저의 목표는 뭐가 차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은 내 업계의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였지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상무가 되겠어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따라온 거죠. 네. 지금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지 마라. 그렇죠. 목표가 그렇게 되면 사가 낀다. 맞아요. 그거는 편법을 연봉이나 동원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네가 네 일을 잘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라. 그게 이제 저의 언어는 저희 업계의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다. 광고 업계.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광고 혹은 카피라이터 그러면 누구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였죠. 그게 더 큰 목표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상무, 부사장 뭐 최초 기록은 쭉 세우시고 하다가 회사도 그만두시고 그 30년을 해온 광고 일도 그만둔 거잖아요. 네. 자, 광고업계의 최인아 네. 브랜드를 가지셨는데 네. 갖고 나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40 중반 때부터 능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아까 그 두 번째 봉우리. 네, 라고 하면서 제 시선이 시간이라는 데에 닿았어요.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없어도 앞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늘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면 통장에 더는 추가 수입이 없이 통장에 잔고만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러면 아껴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시간을 아껴 써야 되겠죠. 예. 그러면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이 충만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길 끝에 자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는 언제일 거냐라고 해서 저는 비교적 빨리 은퇴 계획을 세웠어요. 네. 50 되기 전에? 되기 전에. 그게 다 비슷한 시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언제 시간을 어떻게 보낼 때 내가 즐겁고 충만하다고 느끼지?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한 50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공부를 하면서 살자. 제가 다행히 보니까 책 읽고 공부하는 거 네, 좋아하더라. 좋아하고 아직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를 새로 알아가는 거를 즐거워하더라. 그러면 한 50 정도까지 일을 한다면 20한 5, 6년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됐다. 그리고 돈은 그래도 하루에 10개 먹는 거 아닌데. 예. 그래서 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그게 늦어져서 제가 제 나이로 52이 됐는데 그 해에 온몸으로 이제 됐다라는 신호가 왔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아픈 것도 있고, 이제 에너지가 다 했구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부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미디어 업계나 광고 업계 등등이 지금 다 이 디지털 혁명을 앞두고 다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 그럼 제가 부사장이면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고 뭘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도저히 제 그 상태나 제 능력이 안 되겠다고 저는 봤어요. 예, 내 예. 그릇이 더 이상은 아니구나. 그러면 저 개인을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내가 여기 더 이상 앉아 있는 거는 득될 게 없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한 6, 7년 전에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영국의 교육부 장관이 사임하는 이제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 양반 이유가 나는 이 직책을 계속 하기에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거다. 내가 이 다음에 그만둔다면 요 말을 써야 되겠다. 이거다. 이 네. 이유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이제 너 더 이상 오지 마 이러기 전에 제가 시기를 골라서 제가 시기를 선택해서 가겠다라는 계획은 제가 갖고 있었어요. 멋지죠, 그게. 네, 그게 그 해에 이제가 그때가 왔구나 라는 게 제 안에서부터 온몸으로 신호가 왔고 더 이상 돈 버는 거 이런 거 좀 별로다. 내지는 이 회사에 무슨 부사장 기여할 직함 것도 없다. 이것도 별로다. 네. 이런 건 제가 사실 솔직히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점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네. 업계의 하나의 네. 파워 브랜드.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로 이 큰 조직을 책임져서 큰 조직 전체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움직이고 이걸 내가 하지는 못하겠으나 나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나만의 어떤 건 하나씩 해보고 싶다. 이건 참 버리기 어려운 욕심이거든요. 독자적으로 조그맣게 창업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광고업 자체를 떠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네. 그 조금 이제 얘기가 필요한데 그만둘 당시에는 없었어요 생각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만두고 한 1년여는 여행도 다니고 놀다가 그리고 실제 대학원도 갔어요. 역사학을 전공을 하느라고. 역사학 대학원. 네, 갔어요. 근데
참 알 수가 없는 게 한 2년이 지나니까 제 안에서 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거 봐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일을 다시 한다면 당연히 광고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몇몇이 광고회사를 창업하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운명적인데 어느 날 어디선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의뢰가 왔는데 그게 사람들이 책을 좀 더 많이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해법을 좀 찾아주세요. 회사를 공식적으로 창업하기 전에 이제 그게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느라고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게 이제 운명적이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근데 이거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될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광고회사는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대신 대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을 쭉 했는데 이거는 직접 해보고 싶다는. 우리가 해보고 싶다.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을로 살았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저희 얘기 끝냈어요. 좋아, 하자. 네. 그러니까 다들 아니 이 시대에 책방을 하는데 고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민을 안 했어요. 책방을 하자 말자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그냥 결론을 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책방을 어떻게 그런 논의를 했죠. 그래서 책방을 열게 됐어요. 사람들이 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책방을 차린다. 이런 결론이 그냥 내려진 거군요. 플러스 돌아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저나 지금 동업을 하는 친구나 책은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각은 못했는데 언젠가는 책하고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어. 이게 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퇴직을 하고 저희 동네에 조그맣게 공간을 얻어서 뭐 이렇게 제가 보던 책도 놓고 음료도 갖다 놓고 오다 가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얘기하고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보니까. 막연한 어떤 그냥 그림으로. 근데 그것이 맞춤한 계기와 파트너를 만나서 좀 커졌군요. 딱 그래 지금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책들에 근데 한 권 한 권마다 뭐 무슨 북카드? 그런 게 꽂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책을 고르고 사게 할까가 이제 제일 큰 걱정이에요. 좋아서 시작은 했는데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책은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 선순환이 일어날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책을 찾을 때가 언젠가를 보면 뭔가 도전을 이렇게 앞두고 있거나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12가지 정도의 그 주제를 정리를 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맞닥뜨리게 되는. 예를 들면 뭐 30이 넘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30이 넘었는데 사춘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0이 넘어서도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은 40이 넘어서 고민이 깊어질 때 혹은 그래도 돈이 전부가 아니고 괜찮은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께 또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도 겪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 소위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소진돼 버리고 그럴 때 또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도 이제 딱 맞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뭐 어때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해봄직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때 등등 12가지 이제 주제를 고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책을 선정하는 거를 저와 같이 하는 파트너 두 사람만 하면 이게 너무 좁으니까 예, 예. 이제 저의 평소에 그 친구 선후배들을 총동원해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시작할 때 여차저차하니 당신이 읽은 책 중에 좀 추천을 해다오. 꼭 각 주제에 맞는 주제에 책으로. 맞게. 근데 제가 좀 지독하게 한 것이 이 12개의 주제 중에 3가지 이상의 주제를 먼저 고르고 그리고 각 주제별로 3권 이상의 책을 추천을 하는데 책 제목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 책을 왜 추천하는지 어째서 좋은지를 한 7, 8줄 적어주시오. 예. 그리고 당신의 이름과 소개를 적어달라. 어. 가 이제 A 카테고리의 저 숙제. B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었던 것, 뭐 이런 거. 인생의 책 10권을 골라서 마찬가지로 그게 왜 좋았는지를 적어달라.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내가 만약에 이런 부탁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우 귀찮은 일이고. 귀찮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되고 사람들이 그게 책을 추천한다는 게 그리고 왜 좋았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의 내면을 그 다 드러내는 일이에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줬어요. 한 160명 정도가 답을 줬어요. 주변에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정말 이제부터 이 신세를 갚아 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받은 책이 한 1,600여 권. 네, 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답을 하면서 얘기가 처음엔 굉장히 이게 숙제가 어렵고 부담스러웠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가 되고. 예, 자기 그게 책을 왜 좋았는지를 이제 쓰려면 읽었지만 그걸 다시 꺼내서 한 번씩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20살 때 읽었던 책, 30에 읽은 책, 40에 읽고 좋았던 책이 다 다른 걸 보고 나의 관심사가,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네. 좋았습니다. 뭐 네. 이런 친구도 있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추천서가라고 해서 한 1,600권을 이제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그 서가를 이렇게 쭉 가세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12가지 주제. 네. 네. 그러면 그 책은 잘 몰라도 이거 지금 내 문제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코너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책들이 꽂혀 있어요. 근데 책만 있지 않고 뭐가 삐죽삐죽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카드가 있네. 네. 카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랬다는 거지.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나하고 같은 고민을 할 때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구나.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기획을 한 사람이니까 이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정리를 하느라고 책 그 북카드를 꺼냈다 다시 꽂으면서 읽어보면 저조차도 그 책이 사고 싶어져요. 네. 예, 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네. 받아서 네. 추천서가라는 걸 만드신 네, 거군요. 네. 좋은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 책 고르기 쉽게 네. 만들어주는 네,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160여 명의 지인들이 보내준 추천한 책들 중에 네. 뭐가 1등이었어요? 뭐가 1등일 것 같으세요, 혹시? 글쎄요. 이제 저희 쪽은 저처럼 광고나 네. 또는 이제 그 저희 클라이언트 광고주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체로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창조적인 창의력이 네, 필요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저도 광고쟁이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로 분류를 했는데 쟁이가 가장 많이 사랑한 책 그리스인 조르바. 네, 그게 제일 많았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도 좀 놀랐는데 코스모스. 코스모스? 뜻밖에도. 오. 네, 코스모스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네, 합니다. 네. 예. 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않고, 예.
뭔가 두려울 것도 없는. 없고 거칠 것이 없는. 네. 네. 뭐 그런 걸 동경하는 분들이 그 책을 아마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음. 좀 동경, 대리 만족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지향은 그런 쪽을 하시는 분들. 네. 네. 제 식으로 그냥 해석하면 코스모스와 같은 책도 뭔가 이 우주의 탄생, 과학과 문명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 관심, 성찰 네, 네. 이런 데랑 맞닿아 있어서들 많이 추천하신 게 아닐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음.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책을 추천하지만 추천하는 이유는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예, 예. 어떨 때는 정반대이기도 한 것이 그래요? 코스모스를 보고 추천하는 이제 어떤 분은 우주의 미물이라는 걸 깨달았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네, 네. 반대로 나야말로 우주적인 존재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가. 그런데 평소에 우리는 그 다양한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책방이 생각의 숲이라는 거를 천명을 한 것도 그렇게 다양한 생각과 생각이 만나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근데 실제로 이제 추천해서부터 그런 걸 맛볼 수 있었습니다. 최인하 대표께서도 네. 그 12가지 카테고리에 적합하다 싶어서 스스로 추천하는 책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죠? 네. 네. 최인하 대표의 지금 어떤 고민이랄까? 네. 그걸 반영해주는 12가지 중에 한 가지 네. 카테고리가 뭡니까? 마흔 고민이 깊어질 때, 어. 또 돈 말고도 괜찮은 인생, 삶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대목들. 네. 네. 먼저 그럼 40 고민이 깊어질 때 본인 40대쯤 고민이 많으셨어요? 많았죠. 방황을 저도 많이 했죠. 그때 도움 받은 책 뭡니까? 저는 그때 이제 나는 걷는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나는 걷는다. 그 네. 베르나르 올리비에르 베르나르인가 계속 헷갈리는데 예. 그 프랑스 언론인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평소에 그 실크로드의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혼자 공부를 하시다가 네. 은퇴를 하고 이제 내가 자유로워졌으니 그거를 찾아서 가리라. 그래서 그 실크로드의 맨 서쪽 끝 이스탄불에서부터 중국의 시안까지의 그 12,000km인가를 걸었어요. 네. 그거를 3권의 책으로 펴낸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40 한 서너 그때 읽고 늙는다는 것이 나이 든다는 것이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만 조금 느릴 수는 있는데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통찰, 네, 용기 그런 네. 걸 저한테 많이 줬던 책이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그 산티아고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저도 갔어요. 예. 저도 근데 이제 그 산티아고 전체 다 걸으셨어요? 다 걸었어요. 800km? 네, 다 걸었어요. 그거를 처음 만난 책이 그 나는 걷는다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나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나는 걷는다라는 책에서 산티아고 순례라는 얘기를 보는 순간 나 이거 가야 되겠어가 해야 이제 돼. 왔고 꽂혔군요, 이른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뭐 1, 2주 휴가를 낸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쟁여놨는데 이제 고민하고 뭐 이러다가 제가 한 40 중반에 1년 휴직을 했고 그때 이제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갔고 그 순례를 마쳤고 그것이 그 이후에 제 인생의 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네. 그렇죠. 꼬박 한 달 넘게 걸리죠? 제가 36일 그죠? 걸었어요. 그 걸음을 통해서 그 이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산티아고 이전과 이후에 질적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게 그 핵심입니까? 차이의 핵심이. 우선은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알았고 두 번째는 이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도전하고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그 도전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당장에 모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서서 정말로 답을 구하고자 애를 쓰면 길이 찾아지더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그때 아주 온몸으로 겪었어요. 물론 산티아고를 걷는다고 다 똑같은 깨달음은 없는 건 아닐 겁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때 이제 하나 잘한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장에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질문하고 제대로 깊숙하게 정면으로 이제 마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게 두 번째 봉우리구나라고 알았어요. 첫 번째는 여자라고 하는 봉우리였어요. 학교 때는 여자와 남자는 같애라고 배웠는데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그게 아니군. 예. 당위였지 현실은 아니구나. 그럼 내가 여기 주저앉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저한테 첫 번째 봉우리였는데 그때도 하나 배운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넘어서려고 애를 쓰면 그 과정이 저를 성장시키더라라는 경험이 이제 1차 있었는데 40이 넘으면서 이게 늙는구나. 이게 두 번째구나. 여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웬만큼 넘어섰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가 앞을 턱 가로막은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뭐 나이 든다는 거를 결코 환영하지 않고 더구나 저희 업계는 광고 변화가 업계는 특히.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든 광고인의 입지라는 거는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가 질문의 시작이었는데 점점 들어가니까 그게 단지 내가 광고쟁이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중반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질문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단기간에 뭘 어떻게 한다고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으로 깊숙하게 걸어 들어가서 정면으로 맞선다는 말은 잘 안 어울리고 하여튼 그거를 받아들고 이거다 싶을 때까지 저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생각을 하고 뒤집고 하고 뒤집고 하고 이제 이러면서 어느 날 이거구나 하는 순간하고 마주쳤죠. 네. 자, 40 즈음에 고민이 많을 때. 네. 아까 두 번째가 돈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삶. 네. 그거에 도움되는 책은 어떤 겁니까? 그때 읽었던 책은 아닌데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주제하고 관련해서 추천드리는 책이 있어요. 하나는 배철현 교수의 그 신의 위대한 질문. 신의 위대한 질문. 또 하나는 인간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네. 질문. 네. 좀 두툼해요, 두 권이 다. 근데 그게 상하는 아닌데 짝이에요. 같은 분이 쓰신 겁니까? 예, 이제 종교학과 교수신데 얘기의 시작인즉 그 기독교 성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데 기독교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도 말씀이 이 문지방을 건너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 살다 보면 그 문지방을 건너가게끔 하는 것이 질문이라는. 질문. 네. 네. 그래서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좀 더 깊숙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제 40 넘어 반생 정도 살아서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봐야 될 시기와 마주쳤다면 네네. 그때의 질문은 나는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 건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질문이 있다. 근데 그 질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책에서 마주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거나 혹은 이제 책방에 오신 손님들 중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분이 책을 좀 읽으실 것 같다. 혹은 좀 진지한 책을 권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쓱 가서 그 책을 많이 권하곤 하죠. 네. 네. 그 돈이 아닌 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삶 네. 이런 고민 요즘 하세요 혹시? 하죠. 그죠? 그건 서점이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서점을 하게 한 아, 질문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퇴직 이후에 이제 계속 묻게 했던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뭐 돈 버는 일은 이제 더 그만하고 싶다. 네. 그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네. 즉 그럼 책방을 차리신 것도 이걸 갖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은 아니다. 네. 네. 그래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유지는 해야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돈을 많이 벌여야 되겠어라고 했다면 책방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사람 동업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나 저나 소위 1차 커리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마쳤고 그분은 이제 뭐 더 하나 어쩌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이제 생각이 앞으로의 인생은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죠. 하고 싶다. 네. 이제 숙제 웬만큼 했다. 음. 앞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좀 내가 정말로 좋아하면서 하는 일이면 좋겠는데 두 번째, 그거가 다가 아니라 내가 한 이 일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금상첨화죠. 네. 그 교집합을 저희들은 이제 책에서 음. 찾은 거고 책방을 그래서 열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책방을 열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손님들이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뭐가요? 이런데 이런 책방을 열어주셔서 이런 게 있다는 게 자체가 감사하다. 고맙다. 동네 주민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열 때는 실은 동네 주민들이 오시리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데에서 소위 그 아파트촌은 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저부터도 길을 하나 건너게 되면 잘 안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망하지 말고 계속 해달라. 오래오래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는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파는 건 책인데 네. 저는 그거 외에 이 시간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한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돈 걱정도 많이 우리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하여튼 막 이러고 사는데 그래도 여기를 문 열고 들어오셔서 한 두어 시간을 보내시면 그 시간만큼은 나 오늘 참 충만하게 보냈어. 오늘은 좀 지적인 시간을 보냈어. 생각의 숲에서 네. 논일다 왔어. 네. 이런 거죠. 예. 오늘은 좀 나 우아하게 보낸 것 같아. 예.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실 수 있도록 좋은 책들을 선별해 놓고 그리고 이런 좋은 강연 또 오늘 참 좋았어 하실 수 있는 이런 콘서트 이런 걸 계속해서 기획을 해서 선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굳이 또 그 책방을 갈 이유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편하게 사는 인터넷으로 찾아도 되고. 네. 아니면 요즘 많이들 사람들이 대형 서점에 가서 그렇죠. 또 거기서도 또 검색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찾는 책이 없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편해서 네. 온라인이나 대형 네. 서점을 가는 건데 네. 이 공간은 이 공간 나름의 어떤 특색 네. 그리고 새로운 의미 뭐 즐길 거리 또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예. 네. 네. 일종의 그 어떤 문화 사랑방 공동체 같은. 예, 문화 네. 공동체 사랑방 네. 그런 구실로 이제 커가야 되겠죠. 네. 저희도 그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기획을 그래야 되겠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이제 꼭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책만 보러 오시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오시는가를 보니까 저의 진단인데 지금 이제 뭐 디지털 온라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 부분을 이제 인터넷에서 해결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몸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인간도 온라인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또 어떤 사람도 오프라인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하죠. 어쩌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균형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가 제 진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다 해결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를 나오는 거는 그런 거 그 중심을 찾고 균형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반작용 노력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인한 책방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주로도 지역 소도시 이런 데 많이 생깁니다만 네. 정말 그 지역의 문화 거점을 책방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게 하나의 그
문화운동, 네, 사회운동 네.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고 네. 그게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의 사람들의 목마름 네. 그걸 채워주는 공간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 다루잖아요. 모든 게 다 있죠. 다 있잖아요. 네. 그 책이야말로 참 그 요새 우리 그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이야말로 훌륭한 플랫폼인 것 같고 저는 공간이 플랫폼이구나 하는 걸 요새 많이 느껴요. 책이란 무엇이다? 만남이다. 만남? 생각의 만남이다. 생각의 만남이다. 네, 아, 역시 네. 광고인다우세요. 표현이 아, 그런가요? 책이란 네. 만남이다. 생각과 생각의 만남이다. 생각과 생각의 만남이다. 네. 그리고 만나고 하나 더 욕심을 내면 질문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 서로의 내면에 들어가 보는 네. 진정한 의미의 대화. 대화. 예. 저는 저희 책방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 것이 생각의 숲을 이루다라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깃발은 저희들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무가 되어서 오셔서 숲을 이루어 주세요. 네. 숲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무이시다.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나무를 심어 주시라. 그래서 같이 숲으로 가꾸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만 망하지 마시고 오래도록 그 숲을 네. 일단 지켜주시고 네.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와서 빽빽하게 서로서로 부둥켜 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놀러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최인하 책방의 주인 네. 최인하 씨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은 생각과 생각의 만남이다. 이 말이 오늘 귀에 남는군요. 한 장 좀 책 읽다 주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